그래서 사실 한 시간에 어떤 행위가, 어떤 운동이 시간당 몇 칼로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접근이라는 거죠. 우리 살 빼는 데에서는. 살은요, 우리 체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 그때만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1시간 동안 운동해서 살 빼기 위해서 달리기를 합니까? 달리기를 자체를 딱 1시간 하면 달리기 자체를 1시간 몇 칼로리를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빼려고 운동을 해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리기를 1시간을 했어요. 1시간을 하니까, 1시간을 운동을 하니까, 근데 100칼로리가 사용됐어요. 100칼로리 사용됐어요. 근데 1시간 여러분이 저강도면 100칼로리밖에 사용 못 해요. 1시간 동안 지방을 사용해요. 예컨대, 극단적으로 1시간 안에 지방만 사용해서 지방을 100칼로리로 사용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가 운동할 때는 지방을 안 사용해도 돼. 예컨대 운동할 때는 탄수화물을 사용해. 운동할 때는 지방을 사용 안 해. 운동할 때는 탄수화물을 사용해가지고 말이야. 웨이트 운동을 빡시게 했어. 그러니까 막 그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여기는 한 달 곱하기 30시간 하면 되죠. 하루에 1시간씩 했을 때. 그죠? 곱하기 30을 하면 30일 동안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면은 30을 하면은 총 3,000칼로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한 달 했을 때. 나머지는 또 동일하고. 근데 이제 이 어떤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은 그 한 달에 A는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 소모량이 3,000칼로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근데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운동할 때는 지방을 별로 사용 안 해요. 고강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 웨이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근육을 손상시키고 발달시키고 손상시키고 발달시켜서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제 근육을 점차 증가시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는 지방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근육을 증가하니까 근육이 증가되면 자연적으로 발생적으로 증가되는 게 뭐예요? 기초 대사량이 증가되죠. 맞습니까? 근데 기초 대사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증가되는 게 뭐예요? 활동 대사량도 증가되죠. 활동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이 증가되면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적인 소비 칼로리도 사용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 사람은 24시간 내내 막 사용하다는 거죠. 지방을.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주된 에너지 거버는 뭐예요? 지방을 사용하죠. 저강도니까. 맞습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할 때는 이 상황이 고강도 상황이 아니니까 저강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거나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걷는다든가 여러분이 글을 쓴다든가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거버는 뭐예요? 지방이죠. 운동할 때는 지방을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운동을 끝나고 나서 그 운동의 결과로서 그 효과는 24시간 내내 우리 몸에 지방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죠.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할 때 내가 지방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아니면 전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운동을 해서 전체 내가 평시에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접근해야겠어요. 후자겠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사용은 달리기 할 때의 지방 사용은 직접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왜 요즘에 근육 운동이 중요하냐? 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저항 운동,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퍼스널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 현재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의 주된 수단이 뭐예요? 저항 운동이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죠. 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저항 운동에 퍼스널 트레이닝의 주된 수단으로 하냐면은 그게 바로 근육을 자극하는 최고 효율적인 운동이죠.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수단으로 뭐 다양한 종목의 운동 스킬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퍼스널 트레이닝을 왜 저항 운동을 하는지 역사적 연역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 PT는 저항 운동을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지, 왜 생리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왜 회복을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요? 자, 이왕 우리가 PT를 한다면은 근육에 최대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스킬, 어떤 운동을,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해야, 어떤 수단의 운동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기를 많이 시킨다고, 심폐력 운동을 많이 시킨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달리기를 과도하고 심폐력을 과도하게 하시면은 뭐가 빠져요? 근육이 오히려 빠져버리죠. 과도한 근육 감소는 어떻게 해요?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할 때는 살이 빠지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약간만 밥을 정상적으로 먹어버리면은 바로 요요를 경험하죠. 왜냐면은 우리 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한번 적게 쓸 수 있는 상태로 자꾸 변하거든요. 적게 먹을 수. 근육이 빠지니까 우리 몸은 많이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소비하는 형태로 변하니까 조금만 많이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해요? 소비를 못 하니까 나머지가 잉여카로리가 되고 상대적으로 잉여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자꾸 지방으로 차게 되죠. 그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요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근육량의 감소 현상입니다. 요요는 왜 발생하느냐? 근육량의 급작스러운 근육량의 감소로 발생하는 우리 인체의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 인체의 당연한 현상. 우리 몸의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PT를 하고 올바르게 PT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현상을 배제시키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퍼스널 트레이너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이러한 생리학적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순히 몇 킬로를 감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몇 킬로를 감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 고객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가 시킬 수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걸 아는 게 힘들어요. 단기간에 20kg, 30kg 빼는 거는 진짜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훈련 빡시게 하고 먹는 거 어떻게 해요? 방공기 먹여가지고 훈련 하루에 8시간씩 훈련시키면 살 빠져 안 빠져요? 쏙 빠지죠? 살 빼는 거는 체중을 감량시키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체 내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버리면 살은 금방 빠져버립니다. 체중의 감량은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코티졸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한 달에 5kg, 10kg를 빼는 것은 쉬워요. 근데 한 달에 2kg를 계속 감량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필드 경험 있는 사람,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필드 경험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 테스팅 해보세요. 한 달에 4kg, 5kg를 빼는 방법과 한 달에 규칙적으로 2kg를 빼는 게 어느 것이 여러분 더 힘든지 한번 해보세요. 2kg를 규칙적으로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려면 우리 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약간만 하면 코티졸 분비 과도해버리면 바로 체중이 확 감량돼버려요. 그 체중의 감량이라는 건 뭐예요? 근육의 감량이죠.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안 하면은 평시 식단대로 먹으면 바로 살이 찌죠. 요요가 오죠. 그런데 2kg, 2kg씩 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적절하게 뺀다는 뜻은 많이 먹어보세요. 요요가 안 옵니다. 요요가 안 오게끔 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는 다이어트죠.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죠. 단기간에 살 빼는 거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쪽에 무식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식한 사람들이 단기간에 살 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식한 사람들, 우리 몸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단기간에 살 빼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제대로 좀 우리 인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잘못하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이 호르몬 시스템의 어떤 고장, 이 오장육부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평생에 가는 질병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하게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이 항상성분이 내에 존재한다면 괜찮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탈을 했다. 그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항상 그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고객을 지도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운동할 때 에너지로 직접 지방을 사용한다.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평시에 1시간 내에 지방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체지방 감소에 대해서 논의할 것은 평소에 우리 인체는 얼마만큼의 지방을 사용할 능력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할 때 내 지방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투자를 해서 평소에 내 몸이 어느 정도의 지방을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느냐.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운동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단순히 운동하는 그 시간 내에 지방을 몇 칼로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은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논리의 비약 문제.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로 첫 시작을 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에너지 균형 이론. 에너지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즉,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에부터 이 문제를 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는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개념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죠.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지 이 문제와는 별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이거와 이거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본질이 논점이 다르거든요. 이거의 논점과 이거의 논점은 완전히 다른 논점인데 억지로 붙여놓으니까 이런 비약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논리적 비약을 또 발견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육관에 가면 다 뭐만 하고 있어요? 살 뺀다고 이것만 하죠. 1년 내내 뛰어보세요. 살 빠져요? 자, 영희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런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죠. 근데 1년 후에도 영희 엄마는 또 달리기를 하고 있죠. 2년이 지나도 영희 엄마는 또 런닝머신에 또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살은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센터에 가면서 아주머니들 1년 내내 런닝머신 달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빠져 안 빠져? 그런데 PT를 하니까 단기간에 빠져 안 빠져요? 빠지죠. 물론 시기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그게 단적으로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면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웨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 웨이트 운동하는 사람은 지방을 주로 사용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체지방이 효과적으로 살이 빨리 빠지느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답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냐라는 거죠. 현실과 이론이 다르죠. 그러면 이 이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맞아요? 이 논리가, 이 명제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가 문제되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운동할 때 에너지원의 지방의 사용과 우리가 체지방 감소할 때 지방은, 물론 지방이 동일한 지방일 수도 있지만은 접근의 방향이 다른 문제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또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한 답변 요 정도 하고 그다음 다음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교육 21기 교육생 석창현이라고 합니다. 성장 시기에 아이들이 웨이트 운동을 하면 키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잠깐만 더 해보세요. 줄 때까지. 질문의 여지는 그거 같아요. 성장기 어린이의 어떤 자웅운동, 웨이트 운동, 덕인가 독인가 이거죠? 맞습니까? 질문자. 예. 맞아요. 예. 성장기 어린이의 어떤 웨이트 운동, 자웅운동이죠. 그냥 자웅운동. 덕 맞습니까? 한글로 쓰겠습니다. 덕인가, 실인가, 독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죠. 우리 국내 의견에 의하면 거의 다 이걸 독이라고 봐요.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임상도 안 해봤습니다, 사실. 국내에는 논문도 없어요. 국내 성장기 어린이의 저항운동 자체를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임의적으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죠. 성장에 자라는데 막 무식하게 저항운동을 무엉을 누르면은 성장판이 부셔져가지고 키 안 큰다. 소위 말하게
짜부 된다고 합니까? 짜부라 합니까? 눌려가지고 더 이상 안 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역도 선수를 보라. 역도 선수들이 키 크냐.